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분류는 최근 7회 때부터인가요? 예, 그 재배학 제일 1번 문제 있죠. 즉 51번 문제에 배치돼서 7회, 8회, 9회가 꾸준하게 배치가 되고 있고요. 통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예전에는 좀 한 세 문제씩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부는요 주로 채소와 과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수는 예전에 과수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채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기타 이제 보통 이제 그 작물의 분류 그러면은 용도적 분류가 어떻고 생태적 분류가 어떻고 예전 고전적 방법에 대한 분류도 가볍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6면부터 74면에 편집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는 채소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원예 작물의 분류 그러면 가장 뭐 여러 가지 분류부위 또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심으로 알아야 될 게 엽경체류, 근체류, 과체류 요걸 아셔야 됩니다. 엽경체류라 그러면 잎이죠. 경은 줄기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잎줄기 채소를 엽경체류라고 하는구나. 군체류는 뭐 당연히 아시죠? 예, 뿌리. 과체류는 이 과실이니까 열매 채소.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화에도 따라 분류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채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채소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브로콜리 있죠. 시키면서 다음 중 화체류인 것은 뭐냐 이렇게 했던 것이 7회 문제였고 8회 9회는 다음 중 가지과가 아닌 것은 뭐냐? 답은 요 오이거든요. 오이는 가지처럼 생겼지만 가지가 아니고 박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막 강의할 때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8회, 9회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7, 8, 9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잎줄기 채소 같은 경우하고 뿌리 채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쉽게 말해서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겠어요? 그래도 조금 서늘한 곳에서 잘 자라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뿌리나 잎줄기 같은 경우는 좀 서늘한 것이 잘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로 또 이렇게 하면 채소를 갖고 분류를 해보면 요거는 또 호냉성 채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이제 온도가 좀 높아야 잘 익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호온성 채소거든요. 예.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는데도 이것이 필요하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가장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 온도 적응성에 가서 또 한번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이 딸기 있잖아요. 딸기는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호냉성 채소입니다. 요게 또 출제가 기출문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냉성 딸기는 열매 채소지만 호냉성 채소구나. 예, 요걸 또 여러분께서 숙지 이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작물의 분류 여러분들 혹시 인공영양 번식법이지 않습니까? 인공영양 번식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연영양 번식법이죠. 영양 번식 중에서 그죠? 예, 자연영양 번식에서 이렇게 뭡니까? 괴경을 이제 이용하는 거는 감자, 괴근을 이용하는 거는 고구마, 다이엘라, 달리아 이런 걸 또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 줄기가 또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는 또 이제 뿌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굉장히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자연영양 번식법에 보면 제가 대나무, 칸나, 독일 붙고서 뭐라 그랬죠? 긍정 해갖고 뿌리 줄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뿌리 줄기인데 여기 또 이 죽수는 또 여기 또 경채류에 또 포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재배하기 막 진짜 수학의 공식처럼 탁탁탁탁
딱 맞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이렇게 뭐 네이버에서도 좀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다고 뭐가 정답이라 가장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현재 그 출제되었던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연영양번식법에서 뭐 괴경, 괴근 그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근경 해갖고 뿌리줄기 있었죠. 대나무라든지 칸나라든지 독일 붓것은 뿌리줄기구나. 예, 줄기도 되고 뿌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함돼도 되고 여기 포함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뿌리 채서도 되면서 또 줄기 채서도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여튼 근경이라고 한다. 아예 그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늘줄기 있잖아요. 양파나 마늘이나 튤립이나 백합 이거 갖고 비늘줄기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 그랬죠? 예, 요 인경 있잖아요. 요게 비늘줄기거든요. 예, 비늘줄기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자연영상번식법에 그렇죠, 여러분. 구경 해갖고 구처럼 생긴 거, 그죠? 예, 그것이 뭐였습니까? 글라디올로스하고 토란, 수선화. 예, 요거는 구경이더라. 아예 그렇게 외우십시오. 제가 영양번식법에서 최근에 그게 6회 때 한번 나오고 9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의 트렌드니까 10회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나왔던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꾸준하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뭘 풀어드리고 있죠? 8회 기출하고 9회 기출을 풀어드려요. 왜 그걸 풀어드리냐면 그 전에 1회 때도 나오고 2회 때도 나온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에서 다시 여러분들 10회 나올 확률이요 50%가 넘습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공부할 때는 8회 9회 기출 문제 있죠? 그걸 꼭 풀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기본적으로 50%가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그 6회 9회 나왔지만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라도 또 우리가 또 이것이 다르게 변형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재반복 출제되거나 하니까 꼭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또 갑자기 또 3,000% 빠졌는데 이렇게 하여튼 그 분류법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인경재료는 줄기로 봤고요. 예, 완전히 뿌리 쪽만 근체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제가 꾸준하게 되고 있죠. 7회 8회 9회 계속 나왔던 겁니다. 10회 때는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그 8회 강의를 하면서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하고 했는데 그게 8회 덜컥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는 법까지도 알려드렸는데 그게 나오고 또 9회 그냥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중간에 예상 문제라고 내어놨던 거 있죠. 예, 그게 거의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강의 때 이렇게 여러분께서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셨죠? 그런 것도 제 강의에 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니까 어떤 재배학 강의보다도 정말 내용적으로 함축되면서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식물의 분류 해갖고, 요게 이제 7회 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다음 중에 뭡니까? 그 식물의 분류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뭔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장미과냐, 진달래과냐, 이거를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평소에 먹는 사과나 배나 딸기나 복숭아나 이런 것이 장미과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식물의 분류도 또 여러 가지 또 분류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재배학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 책, 그 고반 책 절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금 출제되고 있고 그거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잘데기가 없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분류를 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앞으로 나오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다. 그거를 우리가 유추해 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 강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린네이 분류체계 하면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알죠? 정석 과목 강문계 할 때 그죠? 그거예요. 그럴 때 무슨 과에 속하느냐. 예. 제일 이제 하위 단계가 종이죠. 그죠? 무슨 종이냐.
무슨 속이냐, 무슨 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과냐 할 때 요것을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미과는 대체적, 장미는 당연히 장미과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로 제가, 교재에다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출 문제에 지문화 됐던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사과, 배, 자두, 딸기, 복분자인데 다 보면 어때요?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미과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완전히 아닌 게 한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장미과가 아닌 것 이런 걸 만약에 물은다 치면 반드시 이 진달래과라 이런 데서 한 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예쁘다 이렇게 외우시고 진달래과는 단순히 진달래, 철쭉, 영산홍은 다 진달래처럼 생겼으니까 이건 당연한 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건 진달래과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던 이 품목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달래과, 이 블루베리 있죠.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래요. 그래서 요게 보니까 진짜 저는 이걸 블루베리가 왜 진달래과인지 이것도 참 머릿속에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진짜 달래 있잖아요. 달래처럼 생겼네 해갖고 블루베리를 진달래과로 이렇게 저는 그냥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여튼 요 블루베리는 진달래과다. 요거 어떻게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7회 이게 7회 나왔거든요. 7회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8회, 9회 해서 10회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9회도 결국은 또 알기가 또 하나가 굉장히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온 문제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품목을 넣더라도 전혀 엉터리 같은 걸 내질 않습니다. 뒤에 기출문제를 쫙 풀어봐 보면 여러분께서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무슨 재배학 박사도 아니고 하는데 이거 문제를 분석해서 진짜 정말 머릿속에 쏙쏙 잘 넣어주고 그리고 진짜 출제되는 문제도 왜 요렇게 나왔는지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겠더라. 전혀 생뚱맞은 문제도 잘 이렇게 어떻게 푸는가를 잘 방법을 알려주더라.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 때 이렇게 나왔고 8회 9회 때 뭡니까 박과 가지과 그거 묻는 문제를 나왔는데 이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 또다시 요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요걸로는 안 내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있나 딱 따져보니까 백합 있죠. 백합. 예, 이 백합과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지금 보면 잘 봐보면 다 우리 손해평가사한테 필요한 이런 품목들을 묻고 있거든요. 농작물로 따지면 양파, 마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 부추 이게 농작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줄기잖아요. 앞에서 잎줄기 채소할 때 그 마늘 양파가 인경해갖고 줄기 채소로 들어갔죠. 그죠? 이런 줄기 채소들이 대부분 백합과예요. 백합과. 와. 그러니까 다음 중 뭐 연결이 잘못된 것을 할 때 또 이제 뭐 요런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겠지만 뭡니까? 백합과 이 하나가 또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뭐 이렇게 뭐 연결이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이 백합과를 갖고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꽃과 관련되는 같은 과가 뭔가 농작물하고 관련되는 게 뭔가 채소, 과수하고 관련된 게 뭔가 보니까 딱을랑 백합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꼭 맞춰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뭐야 하고 못 맞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줄기 채소 그냥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백합과.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진짜 박승희 얘는 참 이런 재주가 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아마 할 겁니다. 줄기 채소는 뭐다? 여러분 백합과 꼭 외워놓으십시오. 그냥 양파, 마늘 이런 거 몰라도 하긴 다 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품목을 외우려면 머리가 아프지만 줄기 채소는 백합과야.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외워놓으시고 이제 벽과 같으면 이제 대나무라 주로 이제 뭐 벼는 당연하게 벽과겠죠. 그렇죠? 다음 중 뭐 연결이 틀린 것 할 때 밀이나 보리나 옥수수나 이런 건 다 이제 벽과랍니다. 벽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대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뿌리 줄기잖아요. 금경인데도 예, 뿌리 줄기인데 요것은 또 그 벽과에 속한답니다. 뭐 요거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막 검색하다가 혹시 어유 야 이게 농작물과 관련되니까 벽과가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또 따져보니까 뭐 특이한 건 없이 요런 건데 거기다 또 대나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근데 백화과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쉽게 나온다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꼭 맞추실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진짜 나오면, 야, 박승희 얘는 진짜 정말 어디 문제, 그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나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생태적 분류해갖고, 이제 그 온도 적용성에 따라서 호온성과 혼행성으로 분류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류 방법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뭐다? 예, 재배학과 관련된 분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도 배웠지 않습니까? 재배 환경에서. 그리고 또 뭘 배웠어요? 빛을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빛에서 보면은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자라는 게 뭡니까? 웃자라기 그 생물의 그 뭡니까? 빛이 없는 곳에서 그 작물의 그 뭡니까? 그 생장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막 묻는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갖고 웃자라기 쉽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쵸? 예, 삐쭉쭉 키만 쭉쭉쭉 크고 염육은 얇고 뭡니까? 넓게 되고 세포 조직은 치밀해지고 그게 빛에 부족할 때 나타난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는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은 다 양성채소일 거 아닙니까? 그죠? 99%는 다 양성채소예요. 그죠? 빛이 있어야만이 잘 자라는 채소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양성채소에서 이제 제가 또 박과 그 뭐 콩가 가지가에 갖고 요렇게 또 이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아기 팁으로. 그것이 이게 결국은 작년에 9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오이는 가지과가 아니요. 그러니까 가지처럼 생겼는데 가지과가 아니고 박과고요. 그리고 감자, 뭐 이 감자가 뭐 이상하게 토마토 이런 게 또 도리어 가지과래요. 가지고추는 고추도 가지처럼 생겼으니까 가지과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자가 또 가지과라 그러니까 이게 팍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라도 외워야 되겠대서 감자 토마토로 갖고 저는 감튀라고 했어요. 감자튀김. 예, 그게 가지과래요. 해갖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근데 이게 9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진짜 희한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 깜짝 놀래요. 제가 뭐 무슨 재배학 출전이라고 무슨 만남이 있겠습니까? 저는 재배학 초짜고 재배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음성채소를 딱 봐보니까 어이구야, 앞에서 보는 것이 이런 줄기 채소들 있죠. 부추, 아스파라거스, 마늘.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음성 채소인 거예요. 예, 음성 채소. 잘 봐보세요. 예, 앞에서 제가 비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부추, 아스파라거스, 마늘, 토란. 왜, 웃자라기 쉽다 하는 것처럼 쭉쭉쭉쭉 막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쭉쭉쭉 웃자라는 거, 그죠? 예, 튼실하게 자라야 되는데, 키만 삐쭉 자라는 거 있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수분이 너무 많을 때, 그 뭡니까? 식물의 특징도 웃자라기 쉽다. 기억나시죠? 예, 물을 많이 주니까 쭉쭉쭉쭉 키만 큰다. 그리고 뿌리 발육이 저해되죠. 예, 썩어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뭐 외우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봐보시면 염육이 뭡니까? 이렇게 얇고 넓게 된다. 뭐 웃자라기 쉽다. 이런 것들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작물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게 음성채소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현재 부추, 마늘 이런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줄기채소 대부분이? 그렇죠. 백합과. 예, 백합과라 그랬죠.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 들어가서 백합을 한번 쳐봐 주십시오. 백합을 치면 툭 검색을 해봐 보세요. 백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막 수풀이 많아서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잘 자라고요. 서늘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합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런 음성 채소들이 백합과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기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참 희한해요. 그죠? 왜 이걸 갖고 백합처럼 생기지 않는데 왜 백합과라고 했을까? 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곳에도 잘 자라는 것이 백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줄기채소들이 백합과로 현재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백합의 특징도 이제 하나 또 외웠죠. 그러니까 화해, 지금 현재 여기는 농작물만 들어가 있지만 화해로 따지면 화해,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그 화해작물은 뭔가 하면 뭡니까? 백합이에요, 백합.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게 온도 적응수. 이게 바로 또 9회에 나옵니다. 9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9회만 나오냐? 아니에요. 그 전에 한 3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작물에 분류하는데 쌀데기 없는 거 막 진짜 되도 않는 거를 막 재배학 책에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농학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그 분류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재배학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아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채소가 뭔지, 온도가 낮은 곳에서 또 잘 자라는 채소가 뭔지를 알아야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재배학 지면제 시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소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원책소는 다 열매 채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혼행성 채소는 뭐라고요? 잎, 줄기, 뿌리 채소. 예, 이것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 양파, 마늘, 무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면 다 이게 뭡니까? 잎, 줄기, 뿌리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는 다 뭡니까? 열매예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고, 예, 딱 하나 제가 앞에서 강조드린 게 뭐였죠? 예, 열매 채소인데, 아이고 이거는 호원성이 아니고 혼행성이에요 하고 한번 적어놨죠? 첫 번째 슬라이드. 그렇죠, 여러분. 딸기. 요것이 기출문제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이걸 딸기는 뭐다? 혼이 아니고 열매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혼행성 채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문제를 2번 정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딸기뿐만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또 검색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완두, 잠두도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혼행성 채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왕이면 완두, 잠두도 열매인데 혼행성이다. 그렇게 그 하나 또 공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막 검색해서 뭐 어떤 책으로도 알려주는 거리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뿌리 채소인데도 고구마, 토란. 예, 토란은 이게 또 줄기 채소죠. 그죠? 예, 생강. 요거는 뿌리고. 그죠? 하여튼 고구마, 토란, 생강은 이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뿌리니까 이게 혼행성 같은데 아니고 호운성이에요. 예외적인 것만 우리가 따로 더 공부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뭐 딱 정해진 게 몇 개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고구마는 뜨끈뜨끈하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리어 잘 자랄 것 같죠. 군고구마 떠올리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토란 같은 것도 막 키가 쭉쭉쭉 크고 막 이렇게 잎이 넓어지고 하려면 뜨끈뜨끈해야 팍팍팍팍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생강도 이게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톡 쏘는 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서늘한 것보다도 따뜻하게 해야만이 톡 쏘는 맛이 더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3개는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꼭 이번에 나온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항상 그래도 예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지금 교재에다 추가로 편집을 추가한 겁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죠. 그죠? 나머지 혼성, 혼행성은 이 과체류냐, 뭡니까? 그 역경채류냐, 뿌리채소냐, 뭐 이걸로 구분하니까, 그죠? 이 큰 걸로 딱 구분하는 상태에서 플러스 요 이제 예외적인 거, 그것만 더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주로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 과수 쪽이 났어요. 과수 이게 시험 문제. 최근에는 7회, 8회, 9회는 뭐 아예 그 흔적도 없이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던 거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수의 분류도 또 앞에서 뭐 식물도 온도 적응성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빛 적응성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그런 것처럼 분류도 또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걸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거, 과실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해봐 보니까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그리고 장과류, 각과류 이렇게 이제 나눠진 이 분류법을 가장 많이 이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요 옆에 3년생까지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진과 위가 이걸 왜 이렇게 붙여놨냐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그 채소의 분류도 뭡니까? 잎줄기 채소, 뭡니까? 열매 채소, 뿌리 채소 이렇게 구분해 놔놓고 난 다음에 또 그걸 갖고 혼성, 혼행성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근간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또 결실 연령에 따라 나누거나 그 뭡니까? 위가나 진가나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딱 기억해 놓고 있으면 이것이 껌딱지처럼 또 쉽게 공부가 되거든요. 뒤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다 해버리면 머리가 더 혼선이 오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는데 아주 이게 가장 근간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느끼시라고 제가 막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인가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가리라는 건 뭐냐면요. 자, 꽃바퀴가 발달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꽃이 있으면,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꽃 받침대 있죠. 받침대. 예, 이 받침대가 발달해서 쉽게 말해서 이 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리고 이 꽃, 예, 암술과 수술이 딱 이렇게 뭐 수정해갖고 딱 만들어진 거 있죠? 수정된 거. 그것이 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수정돼 버리면 그 시방은 뭐냐면 씨가 돼 버린 거예요. 과일의 씨.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과, 배, 모가, 비파 딱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가리는 딱 요밖이야 하고 뭐 등이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사과, 배밖에 안 나왔어요. 뭐 저는 또 비파가 뭔지 몰라갖고 일부러 비파를 여기다 붙여놨죠. 그 모가처럼 생긴 거예요. 모가처럼 생겼어요. 예, 하도 야 비파가 뭐야 뭐 가야금할 때 그 비파인가? 뭐 이렇게 떠오르실까봐 야 비파가 요렇다. 그런데 이 사과 여러분들 시키면 우리가 아삭하고 먹죠. 그러니까 그 먹는 부위가 뭐냐면 그 꽃받침 있죠. 꽃받침이 이렇게 발달해서 그 된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안에 그 사과 먹고 나면 제일 안에 그 씨 있죠. 씨가 실질적으로 요 시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방이 바뀌어서 씨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것을 인과류라고 합니다. 인과류. 아셨죠? 그리고 준인과류라는 건 뭐냐면, 예, 이거는 있는 그대로 시방 있죠. 쉽게 말해서 암술과 수술이 딱 이렇게 그 뭡니까 수정을 맺으면 그 이제 그 하나의 그 시방이 생기죠. 그것이 발달해 갖고 그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거, 예, 먹는 거예요. 예, 과일 먹는 거 쉽게 말해서 감이라든지 감귤 있죠. 예, 그 먹는 자체가 예, 뭡니까 시방이 발달해서 식용 부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뭐 진가라고 하고, 예, 인가류는 가짜 과일이다 해갖고 위가라고 한대요. 뒤에 가서 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가 위가도. 그러니까 인가류, 준인가류, 예, 이제 그 구분이 되시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부터는 쉽습니다. 핵가류라는 거냐면 핵. 그 쉽게 말해서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거 특징이 뭡니까? 그 과일 안에 뭐가 있죠? 예. 안에 그 딱딱한 씨앗이 있죠. 큰 씨앗, 그죠?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다 핵과류. 그러니까, 핵이 박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예. 그런 것은 다 핵과류에다. 예. 자두, 살구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과류라는 건 뭐냐면, 그 과피 안쪽에 그 뭡니까? 우리가 그 과일을 딱 먹으면 즙이 팍 나오는 거 있죠. 포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석류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다 즙이잖아요. 즙, 그죠? 이런 즙 같은 거, 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장과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 중 뭐 연결이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러면 이 포도 딸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즙이 많은 건 장과류야.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죠. 핵과류는 뭐다? 우리가 복숭아 자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박혀 있는 거, 그게 핵처럼 박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준인가류는 감귤, 유자 딸랑 요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방이 발달했는데 그냥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원래 진짜 과일처럼 예, 시방이 발달해서 식용 부위가 된 거. 그리고 인가류는 사과배. 예, 딱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과류는 봐보세요. 각과 해갖고 뭡니까 각질할 때 각자잖아요. 딱딱하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딱딱한 과일, 그죠? 예, 그러니까 견과류라고도 하죠. 우리가 많이 견과류다 해갖고 밤, 호두 이런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간식용으로, 그죠? 예, 그 과피가 경화돼서 뭡니까? 딱딱 단단한 급거짓처럼 되어 있는 과실을 총칭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이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래 나오니까 인가류는 사과배, 준인가류는 감귤, 핵가류는 딱딱한 과일, 장가류는 즙이 있는 과일.
갓가루는 딱딱한 과일. 이렇게 딱 5개 정도만, 요렇고,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꽃 발육 부분에 따른 이제 분류해갖고, 이제 과수를 또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또 이제 또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발육 부위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진짜 과일이다. 위가다. 가짜. 위장하다 할 때 위자니까 과자 과일인 거예요. 위장한 과일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진짜 과일을 봐보겠습니다. 요게 진과예요. 여기 쉽게 말해서 요 그림이 있죠? 예, 요게 이제 꽃받침이겠죠. 그죠? 그리고 요 꽃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딱 해갖고, 여기서 이제 시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은 과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감으로 따지면. 감이나 귤은 뭐라 그랬죠? 예, 준인과류고 진과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있죠? 준인과류. 그리고 핵과류도 뭡니까? 예, 다 진짜 과일이에요. 갓과류도 다 진짜 과일이고, 장과류는 대부분 요 밑에 제가 설명합니다. 장과류만 뭡니까? 그 위가와 진가로 구분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장과류도 진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일은 진과예요. 뭐가 발달한다고요? 요 시방이 발달해서 우리가 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과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진과 이제 구분하셨죠? 자, 위가는 뭐냐 하면은 요 봐보세요. 꽃받침하고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여기에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여기가 시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진과는 요 시방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 과일로 됐는데 그 위가리는 뭐냐면 이 꽃받침 있죠. 예, 꽃받침이 발달해 갖고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과 있죠, 사과. 이 사과가 요 먹는 육질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시방이 발달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꽃받침. 예, 꽃받침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과일이 아니다 해갖고 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리는 다 뭐다? 위가입니다. 위가. 아셨죠? 꽃받침이 발달했다. 요 축축하게 돼 있는지만 이게 다 뭐예요? 이 꽃받침이 있죠. 꽃받침. 여기에 꽃받침이 그냥 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 화탁인데 화탁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게 그 한문으로 돼 있겠죠. 그죠? 예, 한문을 풀면 예, 꽃화, 탁자. 예, 꽃탁자다. 뭐 그러니까 꽃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이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인간으로 다 위가인데 장과류 중에서 있죠. 장과류. 예, 장과류가 뭡니까? 즙이 많이 있는 거. 예, 그런 걸 다 장과류라 그랬죠. 장과류 중에서도 무화과, 딸기는 또 여기도 또 포함돼요. 무화과하고 딸기는 진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위가예요, 위가. 아직까지 이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혹시 나오게 되면, 그쵸? 요런 예외적인 거, 좀 특징적인 거. 쉽게 말해서 학자들도 좀 특징적인 거, 이런 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보통 출제하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도리어 묻지를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봐보시면 알지만, 이런 것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건데, 그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런 거 예외적인 거 그런 걸 갖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시험 진짜 정말 좀 이게 아이러니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하고 딸기는 장과류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예, 위가다. 그죠?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무딸 이렇게 외웠습니다. 예, 딸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백이 아니죠. 예, 딸이 없으면 잘못된 거. 요즘 딸이 더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무딸. 그래갖고 이거는 위가. 그죠? 이 장가름에도 위가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책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도 제 강의를 이렇게 같이 비록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그래도 오래 기억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슬라이드가 26개를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제 7면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스톱했다가 또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손해평가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이제 뭡니까 과수하고 주로 이제 채소 이런 것들을 뭡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났을 때 조사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과수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뭐냐면 1년생 가지에 뭡니까 과일이 달리는 것도 있고 2년생 가지에 과일이 달리는 것도 있고 3년생 가지에 과일이 달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또 뭐가 1년생이냐, 뭐가 2년생 외우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쉬워요. 왜냐? 자, 3년생 먼저 볼까요? 3년생은 뭡니까? 인과류, 사과배, 모가, 비파, 딸랑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수의 뭡니까? 그 특징, 예. 구조적 특징 갖고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게 가장 기준입니다. 외우라고 그랬죠. 이 인과류는 다 인가루만 딱 떠올리시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배는 다 뭐다? 3년생 가지에 과일이 달리는구나. 1년, 2년째는 과일이 안 달려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3년이 되어야만이 과일이 달립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먹기도 힘들겠죠. 그죠? 예, 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쉽죠. 인가루만 떠올리면 돼요. 아셨죠? 인가루는 몇 년생? 3년생. 자, 그러면 2년생 볼까요? 2년생은 뭡니까? 핵과류래요. 아유 딱딱한 씨앗이 박혀있는 거. 그러니까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살구, 매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숭아도 자주 먹죠. 근데 이거는 몇 년생 가지에 그 복숭아가 달린다고요? 2년생. 외우기 쉽죠. 그죠? 그러니까 인가류 3년, 핵가류 2년만 딱 외워버리면 끝이에요. 요 두 가지만 외우면은 이게 어떻게는 뭐 다음 중에 뭐 결과습성에 따른 분류이다 틀린 것을 찾으세요.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반드시 돼야 돼요.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너무너무 손해평가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막 그냥 알아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년생까지는 대부분 뭡니까? 준인가류, 장가류, 곽가류. 우리가 처음에 그 분류법 5개 딱 공부했잖아요. 5개 중에서 인가류 3년, 핵가루 2년, 나머지는 다 뭐다? 1년생 가지에 열매가 달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뭐 무화과건, 밤이건, 호두건 다 1년생, 감도 마찬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이게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진짜 정말 이상한 문제 내지 말고 좀 이런 문제를 내야 손해평가사 재배학 문제 출제위원이 참 정말 문제를 잘 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보면 대도 않는 문제 막 간혹가다 막 내는 경우 있는데 뭐 당연하게 난이도 상 문제로 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내겠죠. 왜냐하면 무조건 100점 맞도록 문제 내는 건 잘못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출제가 이것도 이제 초년도에 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번에 10회 때 제가 나올 1순위다 그러면 뭐 인가류, 준인가류 이 옛날에 나왔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 우선적인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과실 저장 방법 같은 거 이렇게 한 서너 번 나왔었죠. 그죠? 예, 뭐 채소도 나왔고, 뭐 수박은 어떻게 하고, 뭐 저장법, 감자 저장법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저장법 중에서 왜 저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또 식물 호르몬에서 뭘 배웠죠? 에틸렌은 노화를 촉진시킨다. 근데 그 노화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제가 비편에서 호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작물에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강 대기편에서 뭘 말씀드렸습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광합성은 증가하지만 호흡은 감소한다. 호흡이 감소해야만이
왜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는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에틸렌도 공부해보고 또 빛편에서 뭡니까? 호흡 이하작용을 공부해보고 하니까 밤에는 호흡이 없으니까 호흡을 안 함으로써 에너지가 축적돼서 그 뭡니까? 고추 그림 보여드렸죠. 고추가 튼실하게 잘 자랄 거예요.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 과일이 잘 성장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작다. 거기서도 또 말씀드렸고. 그렇죠? 계속 호흡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호흡이 많으면 결국 뭡니까? 저장해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에틸렌처럼 노화가 촉진되겠죠. 호흡이 많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예를 들자면 바나나 쉽게 말해서 금방 껍질이 검은디직하게 바뀌어버리죠. 우리가 마트에서 사갖고 뭐 한 이틀만 지나면 새까매져 버려요. 뭐 안 걸린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노화가 촉진돼요. 왜냐하면 호흡이 많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나나가. 그러니까 이것이 저장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게 사과, 바나나 여러분들도 이제 그건 알 거예요. 호흡 급등형은 말 자체 그대로 호흡이 급등하는 겁니다. 호흡이 많으면 박승희가 좋다 그랬다? 좋다? 나쁘다? 뭐다? 나쁘다.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박승희 강의가 얘가 진짜 말을 어눌하게 해도 일강제 뭡니까? 그 대기편 하는데 뭐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꼭 아세요 하면서 막 그냥 호흡이 뭡니까? 감소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게 좋고 막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같지만 그것이 다 뭡니까? 어이구야 지금 생각하니까 재배학의 가장 큰 줄기를 정확하게 딱 뭡니까? 파악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노화 부패가 빠른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과일이 뭐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복숭아, 자두, 토마토, 단감, 키위, 망고 이런 것이 있대요. 그런데 이걸 외우면은 어떤 분들이 이걸 두 문자에서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외워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다? 호흡급등형. 아이고 대부분의 과일은 다 뭡니까? 빨리 수확해서 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빨리 노화가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뭡니까? 호흡급등형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과일은.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가장 큰 원칙은 뭐다? 과일은 호흡급등형이다. 단지 요 토마토 있죠. 토마토는 이게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잘 봐보시면 나머지는 다 과일이에요. 그죠? 토마토는 채소에 들어갑니다. 채소. 열매 채소잖아요. 그죠? 채소인데 이 토마토는 호흡이 급등형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 토마토만 플러스하면 돼요. 우리가 그 뭡니까? 혼행성 채소 할 때 잎줄기 채소, 뿌리 채소 플러스 뭐요? 딸기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외적인 거 그죠? 그런 것처럼 호흡급등형은 과일 플러스 뭐요? 토마토 요거만 외우세요. 그리고 토마토 잘 봐보세요. 토마토 우리 사갖고 따고 왔으면 좀 며칠만 지나면 물컹물컹해지죠. 금방 물컹물컹해져요. 그래갖고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냥 물도 안 튀면서 그냥 과즙이 착해서 알맞게 싱싱하게 먹는데 한 며칠 놔뒀다가 먹으면 토마토를 입으로 딱 깨무는 순간에 그 뭡니까? 즙액이 푹 이렇게 터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노화 부패가 빠른 거예요. 토마토. 아셨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호흡급등형은 뭘까요? 호흡이 뭡니까? 완만하게 되는 거를 비호흡급등형이라고 하겠죠. 용어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호흡을 하지 않고 급등형 이렇게처럼 재배학자가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호흡 완만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호흡급등형으로 현재 대부분 뭡니까?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저 또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염두해 주시고 그러면 비호흡급등형이라는 건 하여튼 호흡급등형이 반대니까 호흡을 잘하지 그래도 좀 서서히 하는 거 요 완만하게 이렇게 서서히 하는 거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는 잘 봐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포도, 딸기, 감귤 딸기는 채소니까 빼고요. 포도, 감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인애플, 블루베리 요게 이제 과일은 과일이죠. 그죠? 이 과일인데 잘 봐보세요. 포도 우리가 포도를 사면은 금방 푹 물러집니까? 아니죠. 예. 껍질이 탁 이렇게 감싸고 있어갖고 쉽게 안 물러져요. 감귤. 요즘 이제 감귤 많이 먹죠? 예. 감귤
여러분들 그 감귤을 사가지고 집에 뭐 한 일주일만 놔둬주면 뭐 껍질이 거머디기해지고 막 그냥 껍질을 따서 먹으면 물컹물컹하고 막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별로 뭡니까? 노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파인애플, 블루베리는 어떻습니까?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두껍고, 이 포도도 결국 껍질이 좀 두껍죠.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과일이 쉽게 막 뭡니까? 막 호흡이 급등하겠어요? 노화가 막 빨리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어도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비호흡이라는 것을 탁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채소들은 채소가 쉽게 말해서 딱 우리가 뭐 시금치를 사고 호박을 사갖고 왔는데 아니 호박 애호박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사갖고 왔는데 한 뭐 하루가 지나니까 그게 다 뭡니까? 노화돼갖고 흐물흐물해지고 하면 우리가 먹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채소는 일단 뭐도 싱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소는 싱싱해. 그거는 뭐다? 노화 부패가 빠르다, 완만하다? 완만하기 때문에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호급등형은 채소 플러스, 그죠? 여기는 이제 호흡급등형은 과일 플러스 토마토로 외웠으면 비호급등형은 어떻게 외우면 된다? 채소 플러스 뭡니까? 껍질이 두꺼운 과일. 껍질이 있는 과일, 감귤, 포도도 결국 껍질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껍질이 두툼한 과일. 요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 막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10회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지만 금년에 나올 그 시기가 딱 왔어요. 뒤에 다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작물의 분류. 예,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책을 갖고 계시면 저도 이거 뺄까 말까다 그래도 또 빠져 있으면 뭐 너무 또 이렇게 또 서운할 것 같아서 그냥 넣긴 넣습니다. 이게 딱 한 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중 뭐 용도적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뭔가요? 해갖고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초년도에. 용도적인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일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 분류할 수 있고 채소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류가 수백 수천 가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작물을 분류하는데 용도적으로 분류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작물이니까 식용 작물, 공예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예라는 것이 이제 공예하다 가공을 거치다 가공을 거치는 작물을 공예 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돼 있죠? 주석으로. 교재도 이렇게만 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작물, 뭐 특유용 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공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유료작물은 참깨, 들깨를 가공을 하죠. 그래갖고 뭡니까? 우리가 그 기름을 먹잖아요. 그쵸? 예,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거지. 이 막 외우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전분을 먹는 작물은 뭐예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전분을 먹잖아요. 그런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료 작물이라는 거는 사료. 사람이 사료를 먹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가축이 먹을 거잖아요. 그죠? 가축에게 먹이기 위한 작물이 뭔가 해보니까 옥수수, 귀리, 티모시 이런 것들을 가축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펄포, 자원형 이런 것들도 뭡니까? 가축이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축이 먹는 작물인데도 화분과는 이거고 또 이 두 과는 뭐예요? 콩두자니까 콩과는 이거다. 이렇게 또 분류하는 것을 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녹비 작물은 녹색 비료 작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하는 작물. 예. 그러니까 귀리, 호밀 이런 것은 자원형 배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비료로 사용하니까 이런 녹비 작물이다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용도적으로 분류했다. 예, 그렇게 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서류는 뭐다 이렇게 갖고 참 저도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께서 모르실까봐 덩이줄기나 덩이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을 서류라고 한다. 뭐 이렇게까지 주석에는 돼 있지만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런 걸 내면 참 이게 출제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는 빵점짜리예요. 정말 제가 말했듯이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뭡니까 기존적인 그런 분류 방법으로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옛날에 공부를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만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제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먼저 한 거고 예전에 분류 방법은 봐보세요. 생전 연년에 따라서 1년생 작물은 뭐고 월년생 작물은 뭐고 2년생 작물은 뭐고 다년생 작물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걸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아유, 작물에 분류 들어와서, 뭐, 쉽게 말해서 그 1차 시험 재배학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하다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외워? 그러고 막 머리가 빠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없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느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뭔 얘기냐? 한옥가다 한번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좀 더 풀어봐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 제가 그 뭡니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뒤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1장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1장이 보통 많게는 3문제도 나오고요. 적게는 뭐 2문제, 보통 한두 문제는 기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9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제일 많이 출제된 1장이 제일 많이, 추나처리하고 1장이 그 합쳐서 3문제는 기본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회 때 무조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셨죠? 10회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 뭡니까? 그 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단일식물이 뭔지, 장일식물이 뭔지, 그걸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뒤에 가서 제가 요거는 따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소모를 하니까 요거는 뭡니까? 1장에 가서 왜 구분이 요렇다, 이거를 왜 장일식물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가을의 파정에서 뭐 다음에 성수고사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봄에 피는 꽃을 월년생 작물이라고 주파 1년초라고 하고 요 꽃은 있지 않습니까? 봄의 파정에서 당연히 성수고사하니까 이거는 봄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결국은 꽃은 언제 피겠어요? 가을에 피겠죠. 그죠? 이렇게 가을에 피는 꽃들을 뭡니까? 1년생 작물, 하작물, 또 그리고 춘파 1년초라고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딱 뭐 특징은 딱 나오죠. 그쵸? 특징은 딱 나오고 2년생은 시키면서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다음에 금년에 씨앗을 뿌리거나 뭐 이렇게 뭐 파종 뭐 정식한다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수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년에 씨 뿌려서 금년에 수확하는 게 아니니까 2년생 작물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 마늘, 요런 우리가 소위 농작물 같은 경우에 2년생 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 정도만 그냥 참조적으로 그냥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다년생이라면은 막 0년생 오랫동안 생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만에 죽지 않고 시키면서 나무 같으면 뭐 소나무가 딱 한 3년 살다가 딱 고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라든지 근데 이제 그 작물 중에서 아스파라거스하고 미나무 그 미나리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년생 작물이라고 한다.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하기보다는 1장 얘기하면서 해야 또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니까 거기 가서 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따 기출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생태적 분류, 이제 뭐 작물의 분류 따지면 여러 가지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적으로, 생태라는 게 생육이겠죠. 그죠? 생육적으로, 뭐, 앞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 작물은 뭐냐 하면은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들은 다 주영 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명료만 되어 있지만 뭐 배추나 뭐 시금치나 이런 게 다 주영 작물이겠죠. 그렇죠? 예. 포기를 형성하는 것은 주영 작물. 그리고 포복형 작물이라는 것은 줄기 말 그대로 포복하니까 줄기가 땅을 기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작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호박인가요? 그죠? 예, 호박도 그렇고 고구마나 수박도 다 이렇게 뭡니까? 포복형이죠. 그죠? 예, 그런 작물을 포복형 작물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걸 묻는 문제로는 제가 볼 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포복형 작물은 우리가 1강 제 첫 번째 강의 있죠. 재배와 대기펠에서 뭡니까? 강풍의 피해를 뭡니까? 피해 대책에는 뭘 심었죠? 예, 외성나무를 심거나 또 그리고 포복형 작물을 심는다. 기억나세요? 예, 바로 그게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땅을 기어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을 심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거는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땅속을 딱 기어가면서 이렇게 자라니까. 그러니까 도복 위험이 작고 내풍성은 크고. 그래서 이걸 심는 겁니다.
그쵸?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걸 공부를 하는 거지. 야, 생태적 분류는 뭐야?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이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제 접근법 이제 아시겠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사람 더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게 주형 작물은 다 뭐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강풍 피해 크다. 그죠?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벼 같은 거,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생태적 분류에서 재배지 기후 및 수목 특성에 따른 분류해갖고 이 분류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뭡니까? 강풍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일강 강의할 때 교목, 관목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관목은 어떻게 배우자? 예, 관상수 요걸 떠올리면 되죠. 조그마한 나무, 그죠? 그러니까 요게 2m 이하의 나무 같은 거. 보니까 블루베리나 나무다리 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관목이라고, 교목은 좀 큰 거. 옛날로 따지면 이제 요즘은 이제 외상나무 심으니까 좀 조금 사과나무도 작은 나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과나무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복숭아나무도 크고 배나무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나무들은 교목이라고 한다. 예, 바로 이제 그거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립시키려고 조금 더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온대과수라고 합니다. 온대가. 우리나라가 온대성 기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그런 이제 나무고, 그리고 이제 감귤이라든지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은 보통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좀 적도지방에 있는 그런 기후에서 잘 자라는 나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열대 과수라고 할 겁니다. 그 과수로 지금 이제 과수로 구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귤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이제 나무로 돼 있으니까 목본, 나무로 본, 만들어진 거고, 초본은 뭡니까? 파인애플 이런 거, 바나나는 보면 잘 봐보면 풀이잖아요. 이게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초본성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류에서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학자들이나 이렇게 뭡니까? 분류할 때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재배학과 실질적으로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슬라이드도 만든 것은 재배학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딴 책을 막 보고 계시면 막 이런 분류도 있고 저런 분류도 있고 막 그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도 만든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런 거 이해만 할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무슨 재배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다음 중 이게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이런 구분까지도 새싹채소 구분하고 초미채소 구분하고 이게 또 구분할 수 있겠지만 또 문제도 또 공부 안 해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진짜. 예, 그래갖고 보니까 새싹채소는 뭐냐면 요새 이제 이제 뭡니까? 무농약 재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싹 있죠? 요새 새싹 비빔밥 해갖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새싹을 키워서 그대로 그거를 뭡니까? 딱 채취해갖고 뭡니까? 비빔밥도 비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새싹채소라는데 보통 이제 콩이라든지 숙주, 무나, 메밀, 배추, 치커리, 브로콜리, 유채, 들깨, 옥수수, 부추 이런 것들을 새싹채소로 키운대요. 예, 예. 그리고 이걸 결국 뭡니까? 이게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더 기출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이 나왔다 하는 거고, 조미채소도 보니까 조미채소는 뭐예요? 예, 음식 맛을 내는데 조미료 그것도 올리시면 되죠. 그죠? 예, 음식맛 내는데 쓰이는 채소를 조미채소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탄수화물 섭취하려고 먹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맛을 내는데 맛을 더 첨가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채소겠죠. 그죠? 예. 당연히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제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죠. 재배학은. 그래서 큰 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음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이런 문제 혹시 나왔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사고로 제가 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온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나온 그냥 슬라이드로 그냥 만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이래 이게 뒤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거 봐보시면 형태에 따른 영양분식 기관과 작물의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거 이제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제가 옛날에 이 작물에 분류해 놓다가 어이구 이게 9회 때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뭡니까 영양보식법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유 6회 나오고 9회 나왔어. 최근에 이거 보니까 이게 아이고 작물의 분류보다는 그 영양이야 자연영양번식법에서 좀 세분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줄기 뿌리냐 뭐 진짜 그런 식으로 분류돼서 그 뭡니까 그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거 있죠. 예, 비늘줄기를 이용했는지 아니면 구경을 이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야 문제가 이제 그 뭡니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예, 6회 때 출제한 분께서 9회에 출제하셨나 봐요. 뻔해요. 예, 서로 돌아가면서 내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회 때나 출제했던 분이 계속 출제하다가 갑자기 10회 때 출제할 리는 없어요. 1회 때 출제하는 위원들은 공무원, 그 재배학 공무원 출제위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출제를 안 한다고요. 예, 적어도 5회, 6회, 7회, 8회, 9회 출제했던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출제를 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5, 6, 7, 8, 9 이게 중요하고 특히나 8회, 9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출제위원이 또다시 한 번 더 또 뭡니까 그 출제위원장 맡으면 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풀어 들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로 짝지어진 거 괴경, 예, 감자가 괴경이고요. 그는 뭡니까 고구마죠, 그죠? 그 긍경했으니까 들렸어요. 이 긍경이 9회 때 나온 겁니다. 긍경이 뭐죠? 예, 그 대나무하고 갓나고 독일북고, 예, 그것이 긍경이죠. 예, 근 뿌리 경 줄기, 뿌리 줄기, 그죠? 예, 그리고 요 인경은 뭐죠? 예, 양파, 마늘, 튤립, 백합. 이제 딱 4개니까 그냥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근데 이 양파가 요리됐으니까 틀렸고. 글라디올러스는 뭡니까? 예, 구경이었죠. 구경. 그죠? 글라디올러스하고 뭐가 있었죠? 토란, 수소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께서 그냥 입에 촉촉촉촉 달라붙듯이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볼 때는 6회 나오고 9회 나왔지만 10회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5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계속 거의 7회, 8회, 9회 지금 오면서 거의 동일한 것이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앞에서 한 풀어준 게 사람도 푼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이제 출제가 됐는가 보겠습니다. 7회 때는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 화채류, 예, 화채류니까 꽃채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엽경채류, 근채류 그리고 뭡니까 화채류 이렇게 크게 분류한 데서 엽경채류가 그 다음에 또 줄기채소, 뿌리채소, 꽃채소 또 나눴지 않습니까? 그 꽃, 브로콜리가 꽃채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 분류법으로 그냥 푸는 겁니다. 자.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7회 처음으로 나온. 그 전까지는 이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과 이런 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7회, 8회, 9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7회 이제 시험을 봤는데 처음으로 이런지 보니까 결국은 뭐 찍었죠.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사고로도 풀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장비과냐, 진달래까지 묻지도 않고, 같은 과에 속하지 않은 거를 그냥 고르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검색해 보니까 결국 배나 복숭아, 뭡니까, 복분자 이런 거 꽃이 예쁘니까, 예, 장미과고요. 블루베리는, 진짜 달래처럼 생겼네. 그래갖고, 요거는 진달래과.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인 겁니다. 그리고 8회 9회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 가서 한번 보면 되겠죠. 예, 그죠? 이런 것들이 또 섞여요, 또. 예, 그냥 가만히 그냥 계속 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뭡니까? 백학과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초년도에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년도는 이제 좀 후순이지만, 예, 후순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 용도에 의한 작물의 분류로 옳은 것. 이 보면 공예는 뭡니까? 가공하는 그런 작물이고, 사료는 예, 짐승한테 가축에게 먹이는 작물일 거고, 녹비는 예, 비료로 쓰이는 작물일 거고, 그죠? 예, 주영 작물은 뭐죠? 예, 포기를 이루어서 자라는 작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생태적인
그 분류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회부터 9회까지는 전혀 이런 것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1회 때는 뭡니까? 손해평가사 재배학의 어떤 그 특징을 모르고 출제원들이 1회, 2회, 3회 때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예요. 이것도 1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 보면 1회 때는 좀 뭔가 좀, 야, 진짜 이런 문제가 나왔네 했죠. 이것도 제가 앞에서 화분화하면서 한번 또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일부러 제가 여기도 또 넣었죠. 빼기보다는. 예, 종합적인 거니까. 예. 온도도 되는 거 하지만 화분화할 때 한번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는, 예, 가능한 온도니까, 야,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이렇게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어 하니까, 가능하니까 유효한 거죠. 그죠? 저건이란 가장 적당한 온도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효 온도가 맞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배추, 양배추, 상추는, 예, 뭐죠? 예, 다 잎채소니까 호온이냐, 호냉이냐 하면, 이거는 당연히 잎채소, 아이고, 박성희가 그랬어요. 이거는 따뜻하면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지고 하니까 안 돼. 호냉성이야. 그죠? 이 호냉성 채소로 분류되고, 갈로는 종자 때부터 전에 가능하여 화분화되면, 이 화분화를 바로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뭡니까? 준화 처리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준화 처리는 저온 준화를 하는 겁니다. 저온에 가밍해서 꽃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준화 처리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저온에 합니다. 배추는. 그런데 갈로는 고온에 의해 화학 분화가 된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제가 뭡니까? 화학 분화 그러니까 그 식물의 생장과 발육하면서 그 화학 분화 뭡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꽃이 피는 그 순간부터는 다 뭐라고요? 예, 수정되고 그 순간부터는 생식생장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 설명하면서 뭡니까? 뭐를 말씀드렸죠? 요 상추, 요 문제도 또 거기서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 상추는 뭡니까? 여름 채소거든요. 배추는 겨울의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온으로 이렇게 가물을 하지만, 여름 채소들은 고온에 의해서 뭡니까? 준화 처리를 하거든요. 준화 처리 가면 다시 한번 요거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추는 여름 작물이니까 고온에 의해서 준화 처리해서 화학 분화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풀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하여튼 1회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주파 1년초에 해당하는 지문. 이게 초년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 1년초라는 건 뭐냐면, 가을에 파종한다. 잘 모르면 무조건 한자로 풀라 그랬죠. 가을에 파종하는 1년초야.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해서 뭡니까? 결국은 봄에 꽃이 피겠죠. 그죠? 가을에 파종했으니까. 그죠? 봄꽃. 예. 봄꽃을 따지는 겁니다. 봄꽃. 예. 봄꽃이 맨드라미나 셀비아나 칸나나 이런 건 다, 예, 봄에, 죄송합니다. 요런 것들은 가을에 꽃이 피어요. 통상적으로 맨드라미, 셀비아, 칸나 있죠? 칸나는 제가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가을에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것은 준파 1년초예요. 예.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고요. 요 펜지는 좀 이렇게 뭡니까? 좀 추울 때 꽃이 피어요. 예. 그래서 요 펜지는 주파 1년초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일장 가서 새로 이제 봄에 피는 꽃이 뭔지, 가을에 피는 꽃이 뭔지를 그 일장 제가 다음 시간입니다. 그럴 때 제가 새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해야만이 단일 식물이자 장일 식물이다. 그럴 때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공부를 거기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물의 분류법보다도 일장에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왔던 거 봐보세요. 3회, 4회, 5회 이렇게 보면은 잘 봐보면 뭐 인과류 뭐 이런 식으로 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7, 8, 9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매년 나와도 문제가 3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인과류 보겠습니다. 뭐죠? 사과.
예, 요거는 그냥 간단히 앞에서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보겠습니다. 과실의 구조의 특징 분류 중이다. 옳은 것. 인가류? 예, 사과배. 맞죠? 예. 그리고 핵가루는 뭐죠? 밤 오든 견과류, 갓가루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실의 구조의 특징 계속 나오잖아요. 3회 때부터. 그렇죠? 인가류, 사과, 자두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핵가루는 복숭아 매실. 아이고, 씨가 딱딱한 게 박혀 있네. 예, 핵가루. 그거만 알면 맞추는 거예요. 무슨 이게 과일을 품목별로 다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식용부에 따른 역경체류. 요거는 뭡니까? 최근에도 지금 잘 나오고 있다 그랬죠? 예, 역경체류가 아닌 건데, 이 역경체류는 잎채소, 줄기채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해도 이 오이는 뭡니까? 예, 열매채소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고. 자, 인과류 또다시 6회 때 봐보세요. 그래서 3, 4, 5, 6회 때 계속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조금 툴을 바꿔서 나왔죠. 인과류가 과연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묻는 겁니다. 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과피가 밀착한 껍질이 딱딱해진 건 뭡니까? 갓가류. 그죠? 딱딱해졌으니까. 성수 가면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이거는 뭐죠? 예.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된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예. 장과류죠. 과즙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3번 과육의 내부에 딱딱한 핵은 뭡니까? 예, 핵과류죠. 핵 나오는 게 핵과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겁니다. 잘 몰라도 가장 기본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단지 그런데 꽃바퀴가 비칭이 발달해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공부를 해 또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과육 부위가 되고 꽃바퀴가 아니고 하여튼 쉽게 말해서 먹는 부위가 되고 시방은 뭡니까? 과신 부위가 된다. 예, 이거 씨가 되는 것. 뭐냐? 이게 바로 인과류잖아요. 위가고, 그쵸? 예,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흐름은 딱 느낌이 보이시죠? 예, 7회, 8회, 9회 때 나온 문제하고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팍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흐름이 있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회 때 과수와 그 생육 특성 중 바르게 짝지지 않는 것. 참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슬라이드로 만들었지만 사과나무는 당연하게 교목이고 온대 과술고고 블루베리는 조그만하니까 관목이고 온대에서 잘 자랄 거고 그죠? 예. 그런데 참다래 나무는 덩굴로 돼 있죠. 참다래가 그죠? 예, 그런데 이 아열대는 아니죠. 참다래가 우리나라에 지금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열대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인간적인 사고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나올지 1%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건 아닌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주 밀감은 온주 밀감은 어때요? 이게 상록성이고 원래 감귤 같은 거는 왜 아열대잖아요. 그죠? 열대 과수인데 제주도는 그래도 좀 뭡니까? 좀 아열대 비슷한 그런 기후가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만 감귤을 많이 재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이제 안 나온다. 1회, 2회 때 이런 분류 좀 이상한 분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재배학 책에서도 이 부분을 빼지는 않았어요. 빼지는 않았지만 최근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때 혼행성. 그죠? 이 혼행성은 딱 뭡니까? 예. 혼행성은 잎, 줄기, 뿌리, 채소 플러스 딸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벌써 요 가지는 열매, 고추 열매, 오이토마토 다 열매, 양배추, 예, 잎채소 플러스 딸기. 요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기 기억하라고 그랬죠.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백화과에 속하는 자연생약물.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 이 백화과가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예, 백화과가 뭐죠? 음성, 백합의 특징이 서늘한 곳에서 수풀이 많이 우거진 서늘하고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하고 네이버 쳐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성,
뭡니까? 꽃인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알죠?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꽃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부분, 뭐죠? 예. 음성 채소들, 그리고 줄기 채소들이 백각가더라. 그걸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질 않았지만, 다년생 작물로 순을 이용하는 채소는 냈습니다. 다년생 작물은 뭡니까? 브로콜리나 시금치나 이런 건 아니겠, 샐러리는 아니겠죠? 아스파라거스겠습니다만, 그쵸? 그 6회 이렇게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7회 때는 또다시 3회 나온 것처럼 또 나온 거예요. 온도 적응성. 그리고 금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9회 때도 또 나온 거예요. 7회, 9회. 그러니까 이 온도 적응성이 중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또 뭐죠? 예, 같은 거 길이 짜지. 단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딸기 상추. 뭐죠? 상추는 잎채소니까, 예, 뭐죠? 호냉이죠. 딸기는 뭡니까? 열매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예, 호냉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딸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플러스 딸기하고 꼭 항상 그 예외적인 거, 그걸 묻는다 그랬습니다. 그쵸? 예, 그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온도 적응성에 따른 게 3회, 7회, 9회 나왔으니까 10회는 안 나오겠죠. 그쵸? 이게 나오더라도 쉬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초년도에 1회, 5회. 그래서 제가 이거 뭡니까? 호흡 급등형하고 비호흡 급등형하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1회 때 한번 나왔죠. 5회 때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몇 회죠? 10회잖아요. 꼭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제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 강의 때 기억나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호흡 급등형, 예, 호흡을 잘 안 하는 거, 예, 잘 안 하는 거는 뭐냐? 과일은 다 뭐다? 호흡 급등형, 그 플러스 뭐다? 예, 채소 중에서는 토마토,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비호흡 급등형에서도 과일이 있겠는데, 껍질이 두껍고 딱딱한 거, 예, 감귤, 포도, 그리고 파인애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채소. 그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비호흡 급등형. 근데 요 포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딱 하면은, 탁, 쉽게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자. 항상 그 예문은 그런 비슷한 게 나오니까 여기 오해해 봐보세요. 뭐 이렇게 사령으로 나온 거예요. 과실이 자람에 따라 서서히 호흡이 저직될 성숙기이잖아. 완숙기, 예, 천천히 호흡이 별로 이제 잘 이렇게 뭡니까?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호흡 급등형이죠. 그죠? 이 호흡 급등형이 뭡니까? 과일은 다 호흡 급등형이야. 플러스 토마토, 그만 하면 되죠. 예. 사과. 살구, 자두 다 맞고, 근데 포도는 뭐다? 요거는 호흡이 완만하게 되는 거죠. 껍질이 두꺼우니까, 그죠? 예. 요거는 아닙니다. 포도, 그죠? 여기 아니고, 포도하고 블루베리, 또 뭐 있었죠? 감귤, 파인애플이었나요? 그죠? 그 네 가지만, 과일인데도 호흡 비급등형이다. 예, 비호흡 급등형이다. 그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리고 비는 뭡니까? 성숙기가 되어도 특정한 변화이라 비호흡 급등형이네. 그죠? 예, 호흡 비급등형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은 뭡니까? 지금 봐보면 블루베리 껍질이 두툼한 거.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쉽게 1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흡 급등형, 비호흡 급등형이 1회, 5회 나왔지만 10회 나올 1순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2회, 4회 때 어떤 게 나왔나, 이게 공부한다고, 이게 뭐 책에 있다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겠죠? 채소 작물, 조미 채소가 아닌 것. 마늘, 고추, 생강, 배추. 여러분, 이게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냥 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채소는 무, 치커리, 브로콜리 종자를 주로 이용하고 재배 기간이 짧고 무공해로 키울 수 있고 이식 또는 정식 과정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1번 조미채소, 2번 뿌리채소, 3번 세탁채소, 4번 과일채소. 여러분 같은 뭘 찍겠어요? 이거 당연히 이거 찍겠죠. 그죠? 예. 이런 문제 생뚱맞게 나와도 어떤 데는 이렇게 난이도 하짜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하고 또, 그러면은 뭐, 새싹 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심도 있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번 나오고 끝이지. 이게 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순환적으로 또 뭐, 이거 뭐, 다음 중 조미채소 아닌 것은 또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작물의 분류 쪽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그래도 공부를 해. 출제가 가능한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 봐 봤습니다.
좀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류편이 한두 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저것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원회장 분류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경 양파 맞고요. 화채 브로콜리 이것도 7회 때 나왔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관지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괴근 맞네요. 다알리아 맞고요. 괴경은 뭐죠? 감자인데 고구마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 뭐 자연영양 번식법에서 미리 또 어느 정도 하기는 했죠. 자, 50 작물의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 요 물었죠. 결국은 이것이 뭐 작년에도 또 나온 거예요. 오이는 뭐죠? 가지처럼 생겨있지만 박가고요. 그죠? 감자, 토마토가 뭐죠? 가지가래요. 그죠? 이거는 뭐 가지처럼 생기지 않았는데도 가지가라고 하거든요. 고추하고. 요걸 9회 때 나왔습니다. 작물의 분류학적으로 과명별 작물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왜냐하면 그 7회 때 나왔을 때는 뭐 진달래까냐 장미까냐 묻지를 않고 다음 중 과학가 틀린 거 하나를 찾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넓혀갖고 장미과냐 진달래과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진짜 달래처럼 생겼어. 맞네요. 복분자는 예쁜 꽃이 예쁜데 진달래가라니까 틀렸네요. 산딸기, 사과는 다 꽃이 예쁘죠. 그러니까 장미처럼 예쁘니까 장미과입니다. 그죠? 다음 작물 중 재배시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음성 채소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늘에서 잘 자라는 채소 다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광보상점이 낮은 채소. 진짜 굉장히 진짜 멋들어진 문제죠. 원래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배학 문제는. 그죠? 제가 출제연이라면 진짜 광보상점이 낮은 채소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딱 알죠. 부추, 마늘, 토랑 요 줄기 채소들은 다 뭐죠? 웃자라기 쉽고 또 이 토랑 같은 경우는 염육이 넓고 얇게 된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뭐도 음성 채소죠. 그리고 이 채소들은 대부분 다 뭐다? 백합가다. 빛 없는 데서 잘 자라니까. 그렇죠? 5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오지 않겠는가. 맨날 단답식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빛이 없는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의 특징은 중 틀린 것은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과거에 과거에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3, 4, 5, 6까지 계속 4년 연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꺼냈네요. 인가류 사과배 맞고 핵은 복숭아 매실 맞고요. 준인가류는 광규로 맞는데 모가는 뭐죠? 요 모가는 인가류죠. 그죠? 모가 비파까지가 인가류죠. 장가리는 포도딸기. 아이고 즙이 있어. 그죠? 포도 우리가 깨물면 그냥 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즙액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장가류.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무슨 품목을 외우는 게 아니죠. 자, 꼭 발효법에 따른 분류.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번 지문이 쓴 건데 그걸 이제 또 세부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위가 진가는 지금까지 다루질 않았지만은 혹시 이제 또 어떤 또 출제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농학 이론적인 거. 그런 문제를 혹가다 또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요까지는 공부해보자 해갖고 만든 겁니다. 자, 틀린 내용 찾는 건데 진과. 진과는 벌써 뭐죠? 인가류 떠올리면 되죠. 사과배. 아이고 사과 우리 먹는 사과는 그게 꽃받침이 발달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꽃받침을 먹는 거구나. 그죠? 그게 이제 진과입니다. 인가류. 자방만 발달하여 과실이 된 거. 그죠? 죄송합니다. 진과는 감을 얘기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이건 당연히 맞는 내용인데 그죠? 시방만 발달하는 건 진과죠. 감 그죠? 감. 제가 자꾸 인가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혼돈이 왔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진과 감 떠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핵
그 핵가류에도 있고 장가류, 갓가류 모두 해당된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일부러 그 뭡니까 그 딸기하고 무화과, 무딸,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그걸 한번 숙지시키려고 요 문제를 만든 건데요. 장가류의 대부분도 진가지만, 그 중에서 무화과, 딸기는 뭐다? 위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모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요게 틀린 질문입니다. 3번, 위가는, 가짜 과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까 전에 요 1번 지문 설명할 때 실수했습니다. 위가는 사과는 자방과 화탁이 발달하여 꽃받침이 발달해서 과실이 된 것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먹는 부위가 되고 요것은 결국은 안에 씨가 되는 거죠. 그죠? 맞고요. 위가는 인가류 모두에 해당된다. 가짜 과일. 그 인가류는 다 위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틀린 것은 요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것도 출제가 안 됐지만 요런 거 하면 좀 더 나와야지. 그죠? 해서 제가 만든 문제고, 결과습성에 따른 분류. 이거는 진짜 분류 뭐 이상한 거, 1년 초가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손해평가사들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년생 가지는 뭐죠? 대부분의 뭡니까? 핵가리하고 인가루 뺀 나머지는, 뭡니까? 다 1년생 가지죠. 자, 2년생은, 뭐죠? 핵가류, 복숭아 이런 거. 그런 거 딱딱한, 씨앗이 박혀 있는 거는 2년생까지라 그랬고, 3년생까지는 뭐죠? 인과류죠. 그죠? 사과, 배. 그리고 모가, 비파. 요게 이제 3년생까지예요. 준인가류 했으니까 틀렸죠. 준인가류도 다 뭐죠? 1년생까지의 결실하는 과수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많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 작물의 분류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그 작년에 만든 예상 문제인데 이것도 나왔죠. 적응 혼행성 작물. 그 작년에 구회 때 혼성, 혼행성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좀 이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예상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 많이도 안 빼죠. 여기서 제일 많이 지금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만은 뭡니까? 거의 적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혼행성은 뭐죠? 결국은 그 잎줄기 뿌리채소 플러스 딸기인데 제가 플러스로 또 잠도하고 안두도 이왕이면 알면 좋다 해갖고 교재도 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까지도 한번 더 여러분들 한번 상기시키려고 만든 겁니다. 완전히 요 잎채소 이런 걸 지금까지 그걸로 지금 기출이 2번 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생뚱맞게 완전히 이제 뭡니까? 혼행성 열매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혼행성 채소인 거 그걸 물어봤습니다.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 봐보시면 다 이제 뭡니까? 연결이 틀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서 나머지 뭐 설명하는 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물의 호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호흡 이쪽으로 제가 꼭 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10회 때 나올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의 성숙이나 수확 후에 노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호흡이 급등하는 거. 그러면 호흡 급등형. 맞아. 자, 호흡 급등형 과실은 뭐죠? 사과, 바나나, 복숭아. 과일은 다 뭐다? 호흡 급등형으로 우리가 기억하자. 그랬죠? 자, 3번. 과실의 성숙이나 수확 후 노화 과정에서 호흡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 작물을 비호흡 급등형. 그죠? 호흡을 별로 안 하는 것. 그런 것은 비호흡이고, 기본적으로 채소고, 채소는 왜? 싱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화가 완만이 되겠죠. 그죠? 플러스 과일 중에서는 껍질이 있는 딱딱한 거, 파인애플, 포도, 뭐, 블루베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귤, 그거는 비호흡 급등형이다. 제가 몇 번 지금 자꾸 떠드는 이유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강의 들을 때 계속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따대기가 생겨서 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머리에 암기 되거든요. 그래서 또 떠드는 겁니다. 자, 비호흡 급등 채소로는 토마토, 딸기고, 뭡니까? 대부분 채소는 다 비호흡 급등형인데 딱 봐보세요. 뭐요? 토마토. 토마토는 금방 물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며칠 지났다 먹으면 그냥 토마토 즙이 팍 튄다 그랬죠. 일부러 뭡니까? 호흡 급등형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기억하라고 그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토마토는 호흡 급등형입니다.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딱
그 뭡니까? 특징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예, 틀린 겁니다. 자, 다음에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A농과 과실의 자람에 따라서 서서히 호흡이 저하되다가 성숙기를 지나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호흡급 등용. 아, 요거 앞에서 기출문제 풀어드렸네요. 그쵸? 풀어드렸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문제를 또 이렇게 문제화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이제 보면 사과고요. 예,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호흡이 안 되는 거, 껍질이 있는 과일이겠죠. 그쵸? 예, 껍질이 있는 과일은 블루베리. 그죠? 예, 요거는 비흡급 등용이다. 예, 비흡급 등용 과일 중에서 몇 개 안 되잖아요. 블루베리, 감귤, 포도, 파인애플. 그 4개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회 때, 그 많은 막 옛날에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뭐 새싹 채소까지 나오고 하다가 8회 때는 전혀 생뚱맞지 않게, 아니죠. 8회 때 나온 것은 과명별 작물이 연결이 오는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예측을. 예. 아유, 지난해는 장미과, 진달래과 이걸 갖고 과로 나왔는데 이번에 과로 나온다 치면 진짜 과로 나눠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밭과 가지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 밭과 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덩길 젖먹을 하면 덩굴 쪼금병이 어떻게 되죠? 예, 예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공영양 벌써 배웠죠. 그러니까 바깥 채소를 알아야만이 이거 바깥 채소는 젖 먹어야 되는구나. 그걸로 연결시키니까 밭과 가지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디서 배웠죠? 식물 호르몬에서 바깥 채소들은 에틸렌을 뿌려주면 암꽃 착상술을 증가시킨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바깥 채소가 암꽃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이 경작자라면 그 에틸렌 관련되는 것을 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야 작물이 더 재배 좋으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재배 지식이잖아요.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게 시험 문제 나와야 된다 해갖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8회 때 딱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연결이 오른 것은 가지과. 예, 예. 이 감자가 이게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티가 가지과래요. 그죠? 예. 그리고 오이는 가지처럼 생겼지만 가지과가 아니고 밭과고요. 예. 감티가 가지과래요.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국화과의 들깨가 뭔 과인지 솔직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잘 봐보세요. 8회 때 이게 나왔죠. 예. 블루베리 7회 때 나온 거. 그죠? 그게 뭐냐? 예. 진달래과잖아요. 장미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갖고 요 백화과도 있죠. 요 백화과 8회 때. 그래서 제가 10회 때는 뭐가 나온다? 백화과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백화과를 따져보니까 다 뭐더라? 줄기 채소더라. 그쵸? 예, 마늘, 부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백화과예요. 그러니까 10회 때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문제를 우리가 유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순둥맞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백학과 여러분들 절대로 안 까먹을 겁니다.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회 때 나온 거 봐보세요. 또 이게 나오잖아요. 가지과가. 8회 때 나온 건데. 그죠? 예, 가지과는 뭐죠? 감티가 가지과래요. 감토가 가지과래요. 그죠? 예.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고추는 뭐죠? 가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고추는 아실 거고. 딸기는 뭐죠? 그러면 이 딸기는 뭐야? 했을 때 이 딸기는 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아시면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 머리가 진짜 정말 여러분들도 예상하는 축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죠? 딸기꽃 예쁘잖아요. 이게 뭡니까? 7회 때 장미과. 예, 딸기 예문에 나왔어요. 장미과. 그렇죠? 블루베리는 뭡니까? 진짜 달래처럼 생긴 애가 진달래과고 나머지 뭡니까? 사과, 배, 딸기 이런 거는 다 장미과이잖아요. 바로 결국은 이 7회 때 나온 것이 계속 8회 때 8회 때 문제 풀어봐 드렸죠. 거기서 또 나왔잖아요. 블루베리 그죠? 예, 9회 때 또 딸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제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이 51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나오는데
완전히 이게 뭐 버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0회 때도 분명히 나온다. 그런데 이제는 뭐 가지가 또 나오겠어요. 8회, 9회 나왔고 7회 때 장미과 그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땐 그 7회 때 그 8회 때 나왔던 지문 백각과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제 강의법을 이제 아시겠죠? 예, 바로 그렇게 제가 이 강의를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믿고 저를 믿고 그대로만 공부하시고 더 이상 뭐 이상한 거 야 이런 거 나올지 모르는데 이거 두 문자로 외우래 그런 거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 전에 호흡급등형 비호흡급등형도 두 문자로 막 강의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외워지겠습니까? 제 방식이 맞겠죠. 그렇죠? 예. 자, 생육 조건이 달라서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호원성 채소나 혼행성 채소나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상추는 잎, 고추는 뭡니까? 열매잖아요. 체크할 수 있겠죠? 예. 나머지는 다 뭡니까? 당근, 시금치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뿌리, 잎, 혼행, 가지, 호박 다 열매, 호온, 오이, 토마토 다 뭡니까? 열매, 호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같이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근데 호온성, 혼행성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재배할 때 예, 요새 시설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시설 재배. 시설 재배하는데 혼행성하고 호온성을 같은 그 시설 안에서 재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알아야만이 뭡니까?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 분류가 진짜 재배하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1년초, 2년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그 9회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오늘 제일 그 강의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의를 길어도 30분 정도 해주지. 대부분 분들께서 그렇게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30분씩 잘라서 이걸 뭐 식물의 분류를 1, 2, 3으로 나눠서 하면 쉽게 말해서 강의 수가 뭐 한 30개, 40개 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늘어나면은 진짜 보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막 너무 지루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16강으로 지금 끝날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강의가 제일 작아요. 양이 재배 따로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따로 16강 정도로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공부 16강만 보면 충분하게 돼. 그리고 8강 정도 보니까 12문제, 13문제 맞추고 나머지 9강부터 16강 들으니까 거기서 또 13문제, 12문제, 13문제로 맞출 수 있도록 박승희가 강의를 딱 해놔놨네. 그럼 강의 한번 들을 때마다 적어도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있겠네. 딱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만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갖고 한 20분 들었다가 뭐 중단이 됐다면 중단해 놓으셨다가 그 다음에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걸 끊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물 마실 때도 죄송합니다 하고 물 한 모자 마시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여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여튼 그 작물의 분류편도 딱 이렇게 한 강으로 딱 끝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했는데 딱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야, 8회 9회 딱 왔던 거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나오네? 옛날에 나왔던 거하고 다르네? 그리고 시인 나와 있는 뭐 강의하고 있고 작물의 분류를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최근의 트렌드하고 강의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막 이것저것 그냥 뭡니까 학자들이 이거 분류해 놓은 거 그걸 갖고 떠들고 있네?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최근의 흐름 또 과거에 나왔던 것 이런 건데 이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또 다시 뭡니까 또 좀 변형돼서 하고 그리고 비록 이게 안 나왔지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과실의 결과합성이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서 뭡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 재배학을 쉽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시험에 필요 없는 공부는 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터져가지고 도리어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교재도 바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 강의를 꾸준하게 듣다가 계속 제가 이 교재 신청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이제 조금씩 이제 교재가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작은 딱 100부만 했어요. 예, 제가 2년 동안에 한 70부 정도씩 팔았습니다. 5만 원 받고 팔았는데, 아유, 금년에는 그래도 또 30부를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 금년에도 100부를 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최소한의 그 부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비싸니까 100부를 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금년에는 좀 꼭 이걸 해주세요 하는 마음에 교재비도 4만 5천 원으로 더 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년에는 5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 제작한 것이 다 판매되고 나면 더 이상 추가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진짜 정말 박승희 팬, 제 팬들은, 제 강의를 좋아하는 분들은 2차 강의 뭐 이런 까지도 2차는 안 하시냐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뭐 팬들이면 광팬이 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이 책이 더 이제 그 절판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신청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요 100부 요 지금 판매될 때까지 이왕이면은 좀 이따 기다렸다 신청할까 하지 마시고, 특히나 상법보험편하고 농업재해보험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더 강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지금 1차 시험이 쉽게 나온다, 그리고 그는 뭐 법은 뭐 법령만 좀 알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등한시해서 그렇지, 진짜 요것도 차단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제 교재만 샥 읽어보면 진짜 정말 박승희에는 공부하는 법을 효과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법으로 책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강의가 아니고요, 이 책이에요. 책 중에서도 이 재배학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뭐 좀 엉터리처럼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 두 과목은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책보다도 비록 86면, 91면이지만 어떤 책보다도 더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교재 신청할 때 아예 처음부터 5만 5천 원을 보냈어요. 예, 왜냐하면 강의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 강의로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 교재 이게 안내에 대한 그런 것을 가급적 이제 안 하려고 오늘 조금 이왕 길어진 거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왕이면 꼭 이제 교재 한 부 신청하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진짜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제가 또 요 시간이 나면 요것도 좀 이제 작년에 해놓은 게 있지만 작년보다도 좀 새롭게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특히나 농업재해법령은 작년에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까지도 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수입이 없는 그런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또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뭡니까 감사함의 그 표현으로 10,000원을 가지고 같이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